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의 상처가 평생을 따라다닌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주인공 혜진 씨는 5살 때부터 언니와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자랐습니다. 공부도 외모도 성격까지 모든 것에서 항상 2등이었던 그녀.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남편의 전 여자친구와 그녀를 비교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50년을 그렇게 살아온 혜진 씨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가족들 앞에 나타난 그녀의 모습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혜진 씨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혜진 씨 같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응원의 말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혜진이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격리 업무를 맡았는데 일은 단조로웠지만 나름 괜찮았죠. 그렇게 2년쯤 지났을 때 선배 언니의 소개로 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민수 씨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첫인상은 그저 그랬지만 혜진이에게 친절하게 대해줬고 무엇보다 혜진이를 언니와 비교하지 않았죠. 그게 혜진이에게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6달 정도 연애를 하고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혜진이는 결혼하면 이 답답한 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죠. 드디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혜진이는 처음으로 주인공이 됐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을 때 혜진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진 거였죠. 하지만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축하한다며 웃고 있었으니까요. 신혼집은 시댁 근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문자를 보내셨죠. 민수 아침은 제대로 챙겨줬니? 빨래는 했니? 청소는 했니? 혜진이는 성실하게 모든 걸 해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결혼 1년쯤 됐을 때 명절에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죠. 민수 아빠, 기억나요? 민수가 대학 때 사귀던 여자애. 그 애는 정말 똑 부러지고 예쁘기까지 했는데 왜 헤어졌는지 아직도 아쉬워. 혜진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며느리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죠. 민수 씨는 어머니를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농담이야. 기분 나빠하지 마. 하지만 혜진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진심이라는 걸. 그날부터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수 씨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애는 요리도 잘했는데 그 애는
성격도 밝았는데 그의 부모님도 훌륭하셨는데 혜진이는 또다시 누군가와 비교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언니와 비교당하던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된 거죠. 혜진이는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요리책을 사서 공부하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했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죠. 엄마가 원래 그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혜진이는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고 시어머니는 계속 상처를 줬죠. 결혼 5년 차 되던 해에 혜진이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시어머니는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혜진이는 그 순간 자기 인생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딸 지민이가 새 돌이 됐을 때 언니 혜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집안 잔치가 크게 열렸고 모두가 축하했죠. 혜진이도 조카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어머니는 손자 손녀가 생기자 노골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했죠. 조카 준호는 돌도 안 됐는데 벌써 걸었대. 지민이는 왜 아직도 기저귀를 차니? 조카는 말도 빨리 배운대. 지민이는 왜 말이 늦니? 혜진이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기가 겪었던 그 고통을 딸에게까지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두 아이를 나란히 세워놓고 비교했죠. 준호는 똑똑하게 생겼네. 지민이는 좀 평범하구나. 혜진이는 그때마다 지민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지민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란다. 하지만 지민이는 이미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5살이 됐을 때 지민이가 물어봤죠. 엄마, 할머니는 왜 나보다 준호 오빠를 더 좋아해? 혜진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자기가 어릴 때 느꼈던 그 감정을 딸도 느끼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죠. 그날 밤 혜진이는 민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지민이한테 좀 그러시는 것 같아. 아이가 상처받을까 걱정돼. 민수 씨는 짜증을 내며 대답했죠. 또 그 얘기야. 엄마가 뭘 어쨌다고. 그래. 신경 쓰지 마. 혜진이는 허탈했습니다. 남편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지민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조카 준호는 영재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준호는 수학을 정말 잘한대. 준호는 영어도 원어민처럼 한대. 혜진이는 지민이에게도 학원을 보냈지만 지민이는 공부에 큰 흥미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죠. 선생님은 지민이가 예술적 재능이 있다고 칭찬했지만 가족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림 그려서 뭐하게 공부를 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혜진이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민이는 그림을 정말 좋아해요. 그것도 재능이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비웃듯이 말씀하셨죠. 재능이라고, 그런 걸 재능이라고 하니 내가 그렇게 키우니까 지민이가 공부를 못하는 거야. 혜진이는 그 순간 무언가가 터지는 걸 느꼈습니다. 50년 가까이 쌓여온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치솟아 올랐죠. 하지만 혜진이는 그저 참았습니다. 늘 해왔던 것처럼 그냥 참고 견뎠습니다. 지민이가 중학교에 올라가자 비교는 더욱 노골적이 됐습니다. 준호는 과학고에 진학했고 지민이는 평범한 중학교에 다녔죠. 가족 모임 때마다 혜진이와 지민이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식사만 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죠. 어느 날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지민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나는 왜 준호 오빠처럼 똑똑하지 못해? 혜진이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대물림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혜진이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 악순환을 끊어야겠다고. 지민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혜진이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계에 다다른 걸 느꼈죠. 어느 토요일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조카 준호가 명문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혜진이네 가족도 시댁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잔치 분위기였죠. 시어머니는 준호를 끌어안고 연신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준호 정말 대단하다. 역시 우리 핏줄이야. 혜진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민이도 작은 목소리로 축하한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지민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민아, 너는 어느 대학에 갈 거니? 지민이는 당황하며 대답했죠.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미대 가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미대라니. 그런데 가서 뭐하게? 준호 오빠처럼 의대를 가든지 해야지. 혜진이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민이는 그림을 정말 좋아해요. 그 길로 가고 싶다는데 응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응원은 무슨,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애가 저 모양인 거야. 그 순간 혜진이는 뭔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50년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실이 마침내 끊어진
거였죠. 혜진이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모양이 뭐가 저 모양인가요? 우리 지민이는 아무 문제 없는 좋은 아이예요.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뭐야?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혜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25년 동안 한 번도 제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시댁에서 원하는 대로,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드렸죠. 그런데 이제는 못 참겠어요. 제 딸까지 이렇게 상처받는 걸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민수 씨가 당황하며 혜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무슨 짓이야? 어머니한테 사과해. 하지만 혜진이는 팔을 뿌리치고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늘 민수 씨 전 여자친구와 비교하셨죠? 요리도 못한다. 성격도 안 맞는다. 집안도 변변찮다. 저는 그 말들을 다 들으면서도 참았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문제는 제가 아니라 어머님의 태도였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이 버릇 없는 것이 감히 어디서 목청을 높여. 혜진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언니와 비교당하며 자랐어요. 엄마는 항상 언니만 사랑했죠.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이제는 제 딸까지 그런 고통을 겪고 있고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혜진이를 바라봤죠. 혜진이는 지민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가자. 우리 여기서 나가자. 민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혜진이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저를 무시할 때 당신은 그냥 모른 척했죠.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혜진이는 지민이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혜진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선택한 순간이었죠. 혜진이와 지민이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동네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죠. 첫날 밤 이불을 깔며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괜찮을까? 혜진이는 딸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니, 괜찮게 만들 거야. 엄마가 꼭 그렇게 할게. 민수 씨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라고,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혜진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저한테 사과해야죠. 25년 동안 저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민수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어머니가 좀 그러셨지만 그게 이혼 사유가 되나? 혜진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르시는군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대화 이후 혜진이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죠.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 여러 가지를 결정해야 했거든요. 지민이는 엄마와 함께 살겠다고 했습니다. 아빠도 좋지만 엄마가 더 필요해. 지민이의 말에 혜진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이혼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혜진이는 새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었고 오랫동안 일을 쉬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죠. 20군데가 넘는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죠. 혜진이는 낙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버티기로 했거든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낮에는 지민이 학교 가는 걸 챙기고 잠깐 자고 다시 일하러 가는 생활이었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비교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어느 날 편의점에 단골 손님이 오셨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죠. 그분은 혜진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혜진이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그분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자주 들르셨고 혜진이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어느 날 그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해요. 직원이 필요한데 관심 있으세요? 혜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빵 경험이 없는데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중요한 건 경험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에요. 당신 눈빛을 보면 열심히 하실 것 같더라고요. 혜진이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편의점을 그만두고 베이커리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빵 반죽도 제대로 못하고 커피도 엉망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사장님은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누구나 처음에는 다 그래요. 3개월쯤 지나자 혜진이는 제법 일을 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빵 만드는 게 재미있었죠. 반죽을 치대고 모양을 만들고 오븐에서 구워지는 걸 보면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이 들었습니다. 사장님은 혜진이의 빵이 정말 맛있다고 칭찬했죠. 손님들도 점점 혜진이가 만든 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비교가 아니라 내 자체로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1년이 흘렀습니다. 혜진이는 이제 베이커리의 베테랑 직원이 됐습니다.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손님 응대도 능숙하게 했죠. 지민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대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그림을 그렸죠. 어느 주말 혜진이는 지민이와 함께 작은 미술관에 갔습니다. 지민이의 그림 실력 향상을 위해 전시회를 보러 간 거였죠. 전시회를 보며 혜진이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뭔가 배워볼까? 50이 넘었지만 늦지 않았을 것 같아. 그날 저녁 혜진이는 인터넷을 찾아보다 제빵 자격증 과정을 발견했습니다. 6개월 과정이었고 주말반도 있었죠. 혜진이는 고민 끝에 등록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뭔가 제대로 배워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수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같이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었고 혜진이는 나이가 가장 많았죠. 처음에는 위축됐습니다. 또 비교당하는 건 아닐까? 내가 못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강사님은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려는 의지와 열정이라고요. 혜진이는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집에서도 연습하고 카페에서도 연습했죠. 사장님은 재료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고 혜진이는 그 고마움에 보답하려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6개월 후 혜진이는 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혜진이는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5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힘으로 이룬 성취였거든요. 지민이는 엄마를 안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 나도 엄마처럼 열심히 살고 싶어. 혜진이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죠. 자격증을 따고 얼마 후 사장님이 혜진이를 불렀습니다. 혜진 씨,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게를 정리하려고 해요. 혜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카페는 혜진이에게 새 인생을 준 곳이었거든요. 사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혜진 씨한테 이 가게를 인수할 생각이 없는지 물어보려고요. 합리적인 가격에 양도할게요. 혜진이는 당황했습니다. 자기가 가게를 운영한다고 그럴 능력이 있을까? 하지만 사장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제가 1년 넘게 지켜봤는데 당신만큼 열정적이고 성실한 사람 없더라고요. 혜진이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었죠. 내 가게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민이와 상의했습니다. 지민이는 엄마를 응원한다고 말했죠. 엄마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나도 방학 때
도와줄게. 혜진이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인수하겠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기분이었거든요. 가게 인수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혜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혜진이의 베이커리는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지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죠. 특히 혜진이가 만든 단호박빵과 흑임자 식빵이 인기였습니다. 건강한 재료로 만든 빵이라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많았죠. 지민이는 미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마다 카페를 도와주며 인테리어 소품도 만들어줬죠. 지민이가 그린 그림들을 카페 벽에 걸어 놓았더니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그림을 사고 싶다고까지 했죠. 지민이는 처음으로 자기 그림이 인정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죠. 혜진이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혜진이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도 많았죠. 이혼하고 혼자 사는 분, 남편과 사별하고 새 인생을 시작한 분, 늦게 창업해서 고생하는 분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혜진이는 깨달았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자기만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어느 날 혜진이는 그분들을 위한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카페 영업이 끝난 후 모여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죠.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분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했죠. 혜진이는 그 모임을 통해 진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만난 친구였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이였죠. 카페 운영 2년째 되던 해에 혜진이는 작은 상을 받았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우수 사례로 선정된 거였죠. 시상식에서 혜진이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50년을 남들과 비교당하며 살았습니다. 늘 부족한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중요한 건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지금의 제가 됐습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고 혜진이는 눈물을 참으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이가 엄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에 나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 혜진이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사는 것, 그리고 내 딸이 행복한 것, 그게 진짜 성공이구나. 한편 민수 씨는 가끔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돌아오라고, 사과하라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냥 안부를 묻는 정도였죠. 혜진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잘 지내. 당신도 잘 지내길 바라. 시어머니는 혜진이가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죠. 그냥 가게가 잘 되니 다행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혜진이는 이제 시어머니의 인정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차 한 잔 대접하고 보내드렸죠. 마음이 정말 편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카페를 연 지 3년이 됐습니다. 혜진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본래의 자기 모습을 찾았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느 일요일, 혜진이는 오랜만에 친정에 들렀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문병을 간 거였죠. 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운 태도였지만 예전처럼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언니 혜수도 와 있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온 가족이 모인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아버지는 많이 야위셨지만 혜진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진아, 잘 지냈니? 내 카페 소문 들었다. 잘하고 있다며. 혜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칭찬하시다니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혜수 언니 자랑을 하기 시작했죠. 혜수는 회사에서 임원이 됐다며, 준호는 의대를 다니고 있다며. 혜진이는 그냥 조용히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아팠겠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없었죠.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이도 대단하던데 혼자 힘으로 사업을 일으키고 상까지 받았잖아.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 혜진이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인정이 이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자기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진이는 홀가분했습니다. 그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지민이는 대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전공 실기 전시회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죠. 지민이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엄마가 나한테 비교하지 말라고, 내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해줘서. 지민이의 말에 혜진이는 뿌듯했습니다. 적어도 딸에게는 자기가 겪었던 고통을 대물림하지 않았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혜진이는 요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빵 클래스를 열기로 한 거죠. 특히 중장년 여성들을 위한 클래스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두렵고 망설여지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거든요. 첫 수업날 10명의 수강생이 왔습니다.
모두 40대에서 60대 여성분들이었죠. 혜진이는 빵 만드는 법을 가르치면서 자기 이야기도 조금씩 했습니다. 저도 50이 넘어서 새로 시작했어요. 두렵고 떨렸지만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수강생들이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분들도 자기처럼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수업이 끝나고 한 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힘이 됐어요. 저도 뭔가 새로 시작해보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야기 듣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진이는 그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꼭 해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싶은가예요. 그날 밤 혜진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일기장을 펴서 천천히 적었죠.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줬다. 어린 시절부터 늘 비교당하고 무시당했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됐다. 이게 꿈만 같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내가 만들어낸 현실이다. 혜진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아름다웠죠. 54세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지만 혜진이는 이제야 진짜 삶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비교도 경쟁도 없는 오직 나로 살아가는 삶.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게 된 거죠. 혜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혜진이는 이제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